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시험에서 아쉽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앞쪽 부분에서 좀 더 오답이 좀 몰려 있었다는 거. 이게 선생님 입장에선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문법을 다 봐서 너무 잘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오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하고 확실하게 외워줘야 된다. 알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1번부터 오늘 12번까지는 쭉 해설을 할 거고요. 문법은 다 맞았고 잘했기 때문에 질의응답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고. 자, 1번부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문제의 요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갈래상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사실 2번에 더 가까웠어. 갈래라는 말을 써주었으면 우리가 좀 더 미안, 이렇게 해서 할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비율 좀 바꿀게. 표현상의 특징이나 갈래상의 특징이라는 말을 했을 때 갈래상 특징이 좀 더 맞는 것 같았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했잖아. 갈래가 뭐라고 말했지 이거? 뭐였지? 세 번만 떠올려볼까? 기억이 안 나? 이거 너 그때도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 이거 뭐였냐면 바로 수필이었어. 그럼 수필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수필이라고 하는 거는 작가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개인의 개인의 경험이나 깨달음, 생각 등을 이제 적은 거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정답을 보게 되면은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여기서 보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라고 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과 비판, 이게 맞는 거지. 그럼 1번부터 각각 갈래 같이 정리해보자. 시적 화자의 정서, 일단 화자라는 말이 나오고 정서라는 말, 운율이라는 말 나오면은 얘는 모두 다 서정 갈래,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경험을 들어서 글쓴이의 깨달음, 얘도 사실은 수필이야. 근데 대조적인 경험이 아니어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중심으로 갈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극갈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본인 애들, 시나리오나 이런 애들, 시나리오, 희곡 이런 애들,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한다? 얘는 바로 소설이야. 특히 대화나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대사와 지시문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 그래서 요거 먼저 필기하고 2번으로 넘어가자. 항상 필기할 때는 내가 다음에 보아도 괜찮게 천천히 또박또박 깔끔하게 필기하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거 별표 3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3번.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세모표 합시다. 일단 첫 번째로 과거의 유리에 대해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표현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경험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3가 죽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사건이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친화적인 태도를 예찬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칭찬하고 본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찬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특징이 있었지. 바로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을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을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어. 거짓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였거든.
왜냐하면 유리창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자연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자연을 받아들이고 이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유리창이 오히려 여기서 보면은 직사한 불상사가 2번이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새가 속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 니은 보면 자연 친화적 좋아하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간도 결국 살아남지 못하리라. 인간 우월주의에 아마 구역질이 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태도가 인간이 자연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요거는 정확하게 우리 화자의 태도를 기억해주면 줘야 하기 때문에 별표를 꼭꼭 쳤고요. 그런 맥락으로 연결되는 게 역시 3번이야. 3번도 역시 별표 3개. 얘는 기본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거든. 일단 3번의 답이 무엇인가 하면 답은 3번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은 잘못되었고 나머지는 맞았어. 자연을 보기에 통유리창을 낸 행동이 새를 속여 먹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여기서 새가 속은 것. 나는 새를 속여 먹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니은을 보면은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성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나쁘게 보고 있는 거잖아. 자연과 문명이 어차피 적대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거고요. 자연과 문명은 적대적인 것이라는 말이 아까 여기 이렇게 아예 쓰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음도 맞는 답이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오답이 기억하고 미음을 골랐어. 근데 기억하고 미음은 둘 다 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문제를 잘못 읽은 건 아닐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니은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나를 포함하여 모두 비판이 포인트고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도 잘못되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있는 오답이 잘못되었다. 넘어가도 되면 끄덕끄덕. 아직 좀 더 적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이제는 되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에쿠. 자, 기억에 대한 설명, 니은에 대한 설명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을 일단 둘 다 체크를 해볼게요. 기억은 통유리창이었고 니은은 아까 전에 자연 친화 좋아하네 이거였죠?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써볼게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니은은 자연 친화 좋아하네 이거였어. 자,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유리창에서 새가 죽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의 별표, 이거 꼭 외우자. 유리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자연과 여전히 괴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계기입니다. 괴리라고 하는 건 떨어진 채. 좀 뭔가 그것과 나 사이에 차이점이 엄청 있다 이런 느낌일 때 우리가 괴리라는 단어를 써요. 자, 5번에 냉소적으로 여기에서는 표현은 좋아하네, 웃기고 있어 진짜 이런 태도니까요. 이런 걸 냉소적, 비웃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냉소적 혹시 몰랐다면 옆에다 쓰자. 비웃음. 자,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 4번 있죠. 역설이죠.
말이 되지 않음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비꼬고 있는 거니까요.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우리 니은 옆에는 쓰자. 반어적 표현.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나오면요. 직유, 은유, 의인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야.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뭐 활용법 이런 것도 있지만 대표적 이 세 개예요. 까먹었을까봐 같이 정리하자. 직유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런 애들. 은유는 A는 B다. 의인법은 의인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신체나 감정 표현이 있을 때 주로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6번 가봅시다. 6번은 인간에 대한 성찰을 표현을 하고 있어. 인간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고 성찰을 해야 돼. 그럼 A부터 보면은 집에 창을 낸다. 이건 그냥 팩트죠. 사람들은 그래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어떤 경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도 경험이죠. 새가 죽었다. 그리고 C를 가보면요. C는 깊고 신비한 심산유곡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거는 새 입장에서 화자가 생각을 해본 서술자라고 할게 미안. 서술자가 새 입장에서 생각해본 내용이야.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새가 자꾸 여기다 머리를 들이박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아, 혹시 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건가?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D를 보면은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것을 한천초에 알아듣는다면 인간 우월주의에 대해서 아마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해서 구역질이라고 하는 단어 포인트. 구역질 세모. 우리가 왜 되게 별로인 거를 보잖아? 그러면 그거를 역겹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아, 저 사람 저렇게 막 아부하는 거 너무 역겨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런 역겨움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이런 구역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4번이야. 그러면은 이까지 한번 선생님 볼게요. 아차산에는 온갖 새들이 산다. 이것도 경험이죠. 사실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우리 화자가 이제 새들이 많이 사는 걸 봤는데 내가 이름 아는 새는 별로 없어 라고 말하는 거라서 선생님은 경험이라고 먼저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답이 4번이었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7번. 역시 이것도 이 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이 글은 논설문이야.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의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설이나 극갈래, 개성과 깨달음은 수필,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아무래도 보고서 개념이겠죠.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글에 나타나 있는 핵심 정보. 주로 우리가 이렇게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설명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번에는 세범아.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읽으면서 이게 있나 없나를 찾아야 되잖아. 포인트에 같이 밑줄 긋자. 개념 정의, 문제상의 심각성, 의문문의 형식, 그리고 두 전문가의 인터뷰,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 마지막으로 속담으로 표현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뭐냐면 답은 4번이야.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보면은 뭐 트랙터 콤바인 뭐 이런 드론 동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인터넷 자동화로 인해서 간접적인 창출, 일자리 창출인데 예약 사이트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그 얘들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있잖아. 세 번 알겠으면 끄덕끄덕.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답이 여기야. 근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문에서 그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문에서 1번하고 4번을 웬만하면 있는 편이야. 주장하는 글이든 설명하는 글이든 1, 4번은 보통 있어. 대부분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두 개 먼저 따지면 돼. 알겠? 알겠? 자, 9번. 내용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냥 일치, 불일치 묻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본문에 있는데 하나만 답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문제야. 자,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여기에 이런 개념 적혀 있네. 저기에 이런 내용 그대로 적혀 있네.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세 번만 다 찾았니? 어때? 크게 말해보자. 안 들리니까. 찾았어? 몇 번 하고 있어? 응, 알겠어. 응. 자, 선생님이랑 같이 봐볼게. 1번. 여기 보면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아직 인간만큼 유능하진 않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말 때문에 1번은 맞아. 2번은 그 밑에 있어. 여기서 보면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야. 3번.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자습서 풀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거잖아. 옷감에 관한 거 오히려 숫자가 4배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3번도 지울 수 있어.
5번 먼저 볼게.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민간 부분의 기업들의 지출을 줄일 때 정부는 지출을 늘려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여기 보면은 민간 부분의 기업들이 줄일 때, 지출을 줄일 때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은 4번도 왜 틀렸는지 봐야 되겠지. 여기서 보면은 대량 생산된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특화된 필요, 다양하고 특화된 필요라는 말을 하거든.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량 생산이랑 다양이랑은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거는 세범이가 원하는 옷 스타일과 선생님이 원하는 옷 스타일이 다르다면 그 다른 거를 다른 사이즈와 다른 디자인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성 뭐 유니클로 같은 데 가서 그냥 다 똑같은 바지 사는 것처럼 그런 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야. 4번이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셨나요? 되었으면 끄덕끄덕, 안 되었으면 도리도리. 여기는 선생님이 이 9번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본문에 대한 공부가 아직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본문을 더 여러 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잖아. 그러면은 시험 내가 예를 들어 전날이야. 그럼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을 보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돼. 특히 이 자동화 물결, 토론 뒤에 나오는 거 말고 이 자동화 물결 파트는 사실 그렇게 내용이 긴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냥 단순하게 쭉쭉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었고요. 5번으로 가서, 그 뒤로 넘어가서 10번으로 가게 되면은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존 산업에 대한 자동화는 많은 일자리 사라지게 할 것이고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반대로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본문하고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네. 근데 물론 선생님은 해설을 하니까 여기를 먼저 봤지만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이 글은 알고 있으니까 이 글만 가지고 가야 돼요. 일단 1번부터 볼까요? 이 글, 자동화에 따른 미래의 일자리의 전망에 관해서 썼으니까 얘는 맞아.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이 글과 달리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글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야.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3번, 이 글. 논증 요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 4번, 얘는 보기니까 모르니까 넘어가고. 이 글에서는 뒷받침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것도 맞아. 그러면은 이제서야 보기를 읽으러 가고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는 거지. 답은 5번이에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항상 예시는 선생님이 꼭 있다 그랬지.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 예시 사용했으니까요. 보기에서 사례를 들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11번. 가의 이유와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가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니까요. 어딨어?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동화는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라고 하는데 여기 나머지는 다 있었지. 뭐 사람들이 그런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정책적으로도 하고 이런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1번이었습니다. 나의 제시문도 나도 같이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언제든 정책을 통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합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써볼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집단적 합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어.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말이 되고 그리고
그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냐? 이게 이제 타당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답은 3번이야. 왜냐하면 이거의 주제를 생각해봐. 이 지글의 주제는 로봇이 일자리를 뺏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 뺏지 않을 거야.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아까 전에 그 소단한 제목처럼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거지. 근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집단적 합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자리는 없어져도 일자리가 없어져도 사람들이 강제로 만든다. 이 개념이거든. 자동화로 인해서 자동화 덕분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그거랑 별개로 그냥 만들어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이 좀 이상해 사실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요거 12번에 왜 3번이 답이 되는지 이해되나요? 알겠으면 끄덕끄덕, 모르겠으면 도리도리 해봐. 크게.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법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당일날 내가 문법 풀었을 때 정답은 맞았지만 사실 긴가민가하게 이건가 하는 느낌으로 정답을 또 고를 수도 있었잖아. 그런 거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이랑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없으면 없다고 알려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응, 18번. 18번에서는 봅시다. 가해 추가할 사례로 이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두 모음이 이어질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인데 으 탈락과 아어 탈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18번 말하는 거지? 18번? 미안. 선생님 16번을 봤네. 보기와의 밑줄 친 낱말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 근데 보았을 때 예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다. 그쵸? 발음이 국화로 나기 때문에 거센 소리인 되기라고 볼 수 있고 축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단 거센 소리 되기가 일어나려면 히읗이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했지. 히읗이 있는 거를 찾으면 이미 그때부터 1번밖에 없어. 얘만 자피는이 돼요. 자피는.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볼까? 파뿌리 같이, 파뿌리 같이. 얘는 구개음해가 일어날 거야. 구개라고 쓸게. 3번에는 백노라고 해서 비음하 일어났고요. 그리고 4번에는 햇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된소리 대기 두 개가 일어났네. 그리고 마지막 찾으시면이니까 얘는 사실은 연음밖에 없어요. 근데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죠? 그래서 찾으시면 이렇게 돼야 돼요. 몇 번 때문에 질문하고 싶었던 거야? 1, 2, 3, 4, 5번 중에? 아하, 햇살이라고 하는 거 발음해보면 햇살, 햇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일단 먼저 바뀌는 것부터 봐야 되고 디귿 뒤에 시읒이 있어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니까요.
또 있는지 한 번 더 또 살펴봅시다. 10 몇 번? 11번? 11? 21번? 21번.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첫 번째는 왕릉, 그리고 두 번째는 속리산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여기서 보면 이응 뒤에 리을이 오잖아. 그러면은 리을은 이응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 왕릉. 그리고 왕릉이니까 얘는 리을이 니은으로 변한 비음하. 속리산도 속리사 해가지고 얘도 역시 비음하. 그럼 답은 일단 1번이네. 2번 보면 둥근이라고 하는 애는 둥글에 니가 붙은 거라서 리을 탈락이 일어나네요, 사실은. 그리고 다치다 되니까요.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먼저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나고, 그리고 국외음화도 일어났죠. 꽃은 글자가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겠지. 왕심리 되니까 심리 되니까 얘는 비음화. 여덟 일로 발음하니까 자음군 단수나. 그리고 바늘하고 지라고 결합이 되었으니까 리을 탈락. 티귿하고 이하고 만나서 피, 부치 돼서 국외음화. 그 다음에 비읍하고 히읗하고 만나서 이 피다 되어가지고 얘는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났네요. 그래서 답을 체크를 엉뚱하게 했네. 답은 1번이죠. 둘 다 비음화 일어났으니까. 자, 또 다른 것도 질문해 주세요. 또 있습니까? 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